오늘은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먼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물질 대사라 함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한다. 자, 이때 화학 반응이므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분자의 종류가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 되므로 물질 대사의 다른 말을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효소가 관여하게 된다. 자, 반드시라든지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니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게 되고 항상 효소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자, 이런 물질 대사 종류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이라 함은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 하고, 물질을 합성한다는 말은 저분자 물질들을 합성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럴 경우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저분자 물질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고분자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동화작용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일종이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 예가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 물질을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이라 했지, 그지? 빛을 받아서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 광합성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 예가 된다. 그 외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물질을 합성하는 모든 반응이 동화작용이 된다. 거기에 반해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 하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고분자 물질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생성물인 저분자 물질이 에너지가 낮다. 그러하다 보니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발열 반응의 예가 된다. 이런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 예는 호흡이 있고, 그리고 소화가 고분자 물질을 작게 쪼개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화작용의 예가 된다. 자, 기억을 할 때는 이쁜 발로 기억을 좀 하면 좋겠지, 그지? 내 발이 좀 이쁘다. 그래서 이쁜 발 호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는 이화를 의미하고 있고 위화는 분해이며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고 호는 호흡을 의미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쁜 발 호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물질 대사를 비교해보자. 포도당과 산소의 반응식인데, 이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면 호흡이 되고, 몸 밖에서 일어나면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다. 그래서 같은 반응인 호흡과 연소를 비교해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고 산소가 반응에 관여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을 알아본다면 호흡은 효소가 관여하게 되고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이다. 자, 그래서 호흡은 효소가 관여하다 보니 37도씨 체온 부근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면 연소는 400도씨라는 고온을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호흡은 반응 속도가 느리며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반해서 연소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는 거지. 이것을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호흡과 연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서 총 에너지 발생량은 둘이가 같다. 그러나 호흡은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반응 속도가 느리며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한다는 거지. 거기에 반해서 연소는 400도씨의 고온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량 방출하게 된다. 자, 그러하다 보니
같은 화학 반응이지만 세포 호흡은 낮은 온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어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게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호흡은 반응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효소의 종류도 다르다는 걸 알아두고 넘어가기로 하자. 그리고 두 반응의 에너지 전환을 비교해 본다면 호흡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ATP라는 화학 물질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ATP라는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기로 하자. 그래서 호흡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연소는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모두 전환하게 된다. 자, 이때 둘 다 발열 반응이지. 그래서 호흡은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연소는 동화와 이화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하고 묻잖아요. 그치? 자, 얘도 발열이라고 해서 이화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연소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물질 대사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화와 동화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이어서 물질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생체 촉매라고 한다. 자, 그럼 잠깐 밑으로 와서 촉매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 촉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1활성화 에너지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 해서 앞으로 줄여서 EA라고 적기로 약속을 하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본다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물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바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들이 만나기만 하면 바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가 불을 지펴줘야 되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 그치? 그래서 반응이 진행될 때 그 반응 경로를 에너지로 표시해 보면 바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한다는 거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때 요 산 꼭대기 부분 여기를 활성화 상태라 하고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가 되어야 생성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자, 이때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촉매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다.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애고 거기에 반해서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애가 부촉매다. 자, 그러나 통합과학에서는 부촉매는 언급하지 않고 촉매라 하면 정촉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자.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반응열이라는 게 있는데 반응열은 화학 반응에서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열량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4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활성화 상태가 되고 1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생성물로 넘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실제 방출한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6만큼이 되는 거지. 자, 요 6이 반응열이 된다.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 다시 효소로 돌아와서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 이때 효소는 체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한다.
물질 대사의 반응 경로를 그래프로 보면서 한 번 더 개념을 다져보기로 하자. 먼저 가와 나 그래프가 있는데 가 그래프를 먼저 보신다면 가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발열 반응이고, 자, 발열 반응이면 가가 이화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나 반응이 동화작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각각 두 개씩 있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고개가 높은 게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거고 그 경우가 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고개가 낮은 2번과 4번이 효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효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걸 알아야 하고, 각 구간의 에너지 값을 A, B, C, D라 하고 이걸 이용해서 표에 각 에너지 값을 적어본다면 동화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는 나이다. 자, 나 그래프 중에서 효소가 관여한 그래프는 4번이 되고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거는 3번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리고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서 요만큼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면 둘 다 B가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 산 꼭대기 부분을 활성화 상태라고 했다.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4번 같은 경우는 B에다가 C를 더해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3번은 B에다가 C를 더한 다음에 D까지 더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이화작용으로 넘어가 보자. 이화작용은 가 그래프가 되고 효소가 관여한 게 2번이 되고 효소가 관여하지 않은 반응 경로가 1번이 되고,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서 여기에서도 B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2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C가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더하기 D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효소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반응열은 변화가 없었다, 같았다. 그러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하자.